자, 이 시간에는 간이가사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간이가세에 대한 그 세법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서 설명을 좀 복잡하게 다소 했었는데 어차피 간이가세자는 저희 세무사무소 입장에서는 이제 신고 대리나 이런 거기 때문에 중요도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가세 신고 서식은 물론 올해가 이제 2022년이지만 서식 자체는 작년도 중간에 바뀐 서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과세분, 그다음에 2021년 7월 2일 이후 과세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이제 올해 신고에도 간이가세는 신고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과세 최저, 납부 면세점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다 보니까 간이가세자는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규모가 더 큰데 이제 4,800만 원과 8,000만 원 사이에 있어서 애매하게 이제 납부하는 세액이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제 웬만한 간이가세를 신고한 데 같으면은 4,800만 원 이하에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할 때 불러와질 때 이제 이전 번호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2022년도 이후부터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불러와지는지 확인하시되 작년하고 대비해서 뭐가 좀 달라졌냐면 그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율이 좀 달라진 데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 30% 했잖아요. 근데 이 바뀐 거에 따르면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여기에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된 게 부가율이 높아졌어요. 40%로. 그러니까 혹시 이거 정도는 부동산 임대업자이면서 간이가세자인 분들 있으면은 율이 좀 높아졌다는 거 하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의 비교를 한번 봅시다. 이제 비교를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일반 가세자는 간이가세자 외에 모든 과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라고 해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는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로 나눠져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간이라는 뜻이 간편하고 쉽다는 뜻이죠. 간편할 간자에다가 쉬울 이자예요. 간편하고 쉬운 과세자. 그러니까 신고를 신고하고 납부가 간편하고 쉽게 만들었다고 해서 간이과세자예요. 어디에 간이역처럼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간편하고 쉬운 과세합자요. 그 외에 이제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을 때 보통주는 우선주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걸 보통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간이가 아닌 것을 일반이라고 하는 거 의미예요. 그 의미 자체를 생각할 때 간이가세자는 전년도의 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 전에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됐죠. 원래 4,800만 원까지였는데 8,000만 원으로 이 기준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지만 근데 예전 기준 그대로 놓은 데는 뭐가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과세 이용 장소의 운영은 그대로 똑같이 그냥 4,800만 원 그대로 놔뒀어요. 왜? 아무래도 다른 간이가세보다는 다른 사업자들은 이제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아무래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건물주, 주님보다 건물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업자는 아무래도 혜택을 주기보다는 다른 더 영세한 업자를 혜택을 준다 생각해서 부동산 임대업과 그다음에 과세 이용 장소는 탈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업종을 빼고 나머지 업종은 간이가세 기준을 상향시켰는데 이 두 가지 업종은 그대로 놔뒀어요. 자, 그다음에 간이가세는 배제 지역뿐만 아니라 배제 업종을 다 뒀어요. 왜? 간이가세를 중간 단계에 놓게 되면 도매업이다 이런 데를 간이가세로 두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이 부가세 왜곡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업종들은 대부분 중간 단계에 있는 산업들은 간이가세를 두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간이가세 배제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은 이 매출액이 적어야 되는데 이
임대료만으로도 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아주 막 번화가들 있잖아요. 서울 강남이랄지 이런 데는 매출액이 조그만 가게여도 한 달에 월 100만 원 이상씩 임대료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큼 벌어서는 간이가세에서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1년 동안 연간으로 따지면 맞출 수가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주 잘 나간 번화가들.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아예 간이가세 배제 지역으로 해서 배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과세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는 1기, 2기로 나누는 반면에 간이가세는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여기는 공가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는 뭐다?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 해서 공급 대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율은 똑같아요. 간이과세제이지만 10%는 영세율 적용이면 영세율 0%를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뭐다? 업종별 부가치율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간이과세에 대해서 2021년 7월 이렇게 작년 세법 개정부터 이 의제매입세 규정을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도 규정이 없었지만은 아예 2021년부터는 7월부터는 의제매입세액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지 않아도 주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 또 금액을 상향시켰죠. 4,800만 원 이하는 아예 납부를 하지 않죠. 하니까 아예 의제매입세 공제를 예전에 의제매입세 공제 자체에다가 부가율을 곱하지 않고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줘서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똑같이 남아있는데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를 그대로 2023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납부부 면제 제도가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과세 이용장소랑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이 원래 간이과세잖아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근데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이용장소는 이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4,800만 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가 안 나와요. 이건 좀 이렇게 뭐랄까 예전처럼 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이용장소는 3천만 원 예전에 있던 4,800만 원이고 나 면세점이 3천만 원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디에도 납부부 면제에서 어디에도 과세 이용장소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세 이용장소하고 부동산 임대업자는 간이과세이면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아요. 납부부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면은 포기한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해서 마치 폐업신고한 것처럼 폐업신고한 건 아니고 간이과세를 포기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간이과세에 대한 부가신고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간이과세 포기한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로 해서 마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처럼 일반과세로서 신고를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간이과세 포기하는데 대신 월단이다. 중간에 15일날, 1일날, 2일날, 3일날 이게 아무 날이나 간이과세 포기를 할 수 있지만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무조건 간이과세로 신고를 한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에 대해 신고를 해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주고 간이과세를 포기한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잠깐만 살펴보면은 간이과세 신고서는 별도로 있어요. 여기 부가신고 말고 간이과세 신고서를 누르시면은 간이과세 되는데 날짜는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1년이 과세기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해서 하면 입력된 내역들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또 업종을 선택해 놨으면 업종을 선택해서 불러와지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역이 불러와지고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정도 이제 이렇게 매출세액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올해까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왜
8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때 2022년도에 기준을 초과했으니까 언제까지 간이가세 적용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기까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2023년 6월 30일까지 간이가세를 적용해요. 그래서 2023년 6월 30일까지 간이가세를 적용해서 2023년 7월 25일까지 전반기에 대한 간이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2기부터는 7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왜? 여기 기준이 지금 간이가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간이가세를 적용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에 하반기 2기부터는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감하시고 전송하시면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단 입력만 해두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간이가세에 대한 내용은 아까 아셨던 내용 있잖아요. 몇 가지 의제면세 공제 삭제됐다. 그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 제도에 4,800만 원까지가 업종 기준이 없다. 그래서 4,800만 원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없는 거예요. 간이가세 포기가 가능하다라고 해두시고 처음에 하신 분들은 실수하는 게 뭐 있냐면 이 4,800만 원 미만이라서 여기 막 입력했는데 색이 나오는데 차감 납부할 색이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0도 아니고 그냥 빈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고서 잘못 작성했나? 왜 이게 차감 납부할 색이 바로 위까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은 차감 납부할 색 자체에 색이 표시되지 않아요. 빈칸으로 나와요. 그게 신고되는 거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간이가세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